네, 동양미술사의 제2강 3차 시 수업입니다. 신석기 시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몇 개의 그 문명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는 여기 그 감수강속,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망속 중에서도 반파촌하고 묘조구 유형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그 지역, 그 북경보다 위쪽인데 주로 어디냐 하면은 요녕성의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내몽골의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중심지가 되는데 요 일대에서 발전한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절강성 항주 있는데 근처에 하모도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게 번포한 용산 문화권, 그 다음에 산동성 지역에서 발전한 대문구 문화와 그 다음에 용산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석시대 후기 문화라고 알려진 용산 문화는 이렇게 위로도 그 다음에 옆으로도 다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용산 문화의 흑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기도 합니다. 홍산 문화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부 제야사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가 고조선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한민족의 원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옥룡이 나옵니다. 옥으로 만든 용이 나와요. 옥룡이 나와서 이런 옥룡들을 중국 문화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중원 지역하고 이 어디냐 북쪽 지역의 교류 내지는 이게 확장과 공유 등을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돼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홍산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연대가 일단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가 별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하고 관련을 계속 이쪽 지역들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관련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서북 지역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가 아주 좀 많이 돼 있지 않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 문화가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사에서 기본적으로 중국 미술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조형 문제들을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뭐 민족의 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고고학 전공자들, 북방고고학 전공자들과 의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홍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산 문화는 기본적으로 내몽골 자치구와 그 다음에 이제 요녕성 일대, 특히 요녕성 서부 지역에서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지역에 이제 발전을 했었던 게 홍산 문화고요. 제일 처음 발견된 거는 1908년 내몽골의 적봉시라고 하는 곳에 홍산이 있는데 이름이 홍산이요, 붉은 산. 이 홍산 후 유적이라고 홍산 근처에 있는 홍산 후 유적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녕성에 있는 우화량 유적이 그 적봉시의 홍산 유적과 그다음 홍산 후 유적과 요녕성의 우화량 유적이 가장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연대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유적이 있긴 한데요. 뭐 제사유구로 보이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관묘 같은 판석으로 만든 석관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토각묘 같은 그 무덤 유구하고 그다음에 주거지 유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사유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우화량 유적의 한 석관묘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슴에 커다란 그 하얀 걸 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보실 옥으로 만든 옥룡입니다. 이 홍산 문화는 아주 초기에 그 옥 문화를 보여주는 중국 사람들이 옥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옥은 이제 돌이죠. 돌 중에 하나인데 보석이에요. 제이드라고 하는 보석이 되는데 사실 이 옥 종류를 다루는 것은 그 일반적인 돌보다 훨씬 더 경도가 높기 때문에 가공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옥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 문화가 이제 그 중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근데 내내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옥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옥기의 이제 가장 이른 형태가 중원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변방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산 문화에서 이제 옥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이 홍산에서 만들어지는 옥들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장신구로 사용을 했었던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용도를 알 수 없는 의기라든지 뭐 인물 모양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옥이 사용된 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강남 지역의 양저 문화에서 옥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옥은 돌에 따라서 백색이 있고요. 백옥이라고 부르는 흰색 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을 한 보통 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을 띤 그런 옥이 되는데요. 그 벽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푸를 벽자를 써가지고 벽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푸르다는 색깔은 좀 그 초록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옥과 벽옥이 있는데 홍산의 경우에는 벽옥이 이렇게 파란색 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백옥도 같이 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남쪽의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는 양저 문화의 경우에는 백옥이 훨씬 더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역별로 옥을 사용하는 것도 약간 다르고요. 만들어지는 유형들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 하나는 북쪽,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요룡성 북쪽에서 이제 이 옥을 사용하는 홍산 문화 발전을 하고요. 남쪽의 양저 문화에서 또 역시 옥을 사용하는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중원 지역이 오기 전에 되는 거는 그 다음 시기에 전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옥룡 두 점은 둘 다 옥을 조각해서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까 보셨던 그 석광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화량 유적에서 출토가 됐죠. 다른 유적의 우화량의 다른 유구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벽옥, 푸른 돌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은 백옥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이제 새겨진 걸 보면은요, U자형으로 이렇게 구부러졌고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그 구멍이 있어서요. 여기다 끈을 껴가지고 아마 목에다가 매달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상당히 커서 한 20cm가 좀 넘는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 거 상당히 큰 편이죠. 여기 이제 새겨진 동물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눈이 양쪽으로 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어서 돼지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돼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거를 돼지 젖자를 써서 저룡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옥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진짜 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국 사람들은 이 형태가 이제 결국 나중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용으로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있죠. 그 용으로 갔다고 보고 있어서 이름은 옥룡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동물은 용의 형태라기보다는 돼지의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용도는 장신구나 의기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의 가공은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커다란 돌을 갖다 깎아서 조각을 해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고 문양을 또 아주 정밀하게 새겼고요. 눈도 표현하고 문양 아주 뭐 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표면은 마연을 굉장히 잘 해서 매끄럽게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조각 솜씨가 굉장히 발달해서 옥석 공예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커서 일종의 조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홍산 문화에서는 토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채도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회도나 홍도 계통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 지금 용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형태의 동물 조형, 신비로운 동물의 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조형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이 같은 우화량 지역의 그 제사유구라고 알려진 유적에서 출토된 여신상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흙으로 만든 여신의 얼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이 없는 이제 조그만 이거는 좀 큰 편인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토르소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나왔는데 여성 토르소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이 이제 여신상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신 숭배를 했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역시 홍산문화권에서 출토가 된 옥기인데 속이 비었고요. 용도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지, 이것도 속이 비기에 이런 형태를 깎아서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제사에 사용하는 뭐 제사 용기, 제사 도구 내진 의기라고 해서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기물이라고 해서 의기라는 이런 의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의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를 알 수 없는 옥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거는 홍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양저문화권에서도 용도를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의계에 사용하는 의료용품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옥기들이 여러 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그 얼굴은 높이가 14.2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돌로 만든 사람 얼굴 모양입니다. 이 석재인두는 2010년대에 발굴한 윤영성 조양시 반납산묘 유적에서 이제 출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눈이 굉장히 크고 여기 보면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까지 이제 표현이 된 건데 목이나 이렇게 남은 부분은 없고 얼굴만 남아있는 독특한 얘가 이제 홍산문화권에서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시 그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이 된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불에 구운 홍도 재질의 그 토르소입니다. 사람의 몸체죠. 신체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옷을 입은 형태는 없고 나신으로 보이는데 성별을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높이는 9.6cm라 이 얼굴보다 좀 작은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잘라져서 없어졌고 다리도 하나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 우화량 유적이라고 하는 데는 윤영성 조양시 근처에 있는 유적으로 현재는 이제 그 유적을 적비하고 새로 인근 지역들을 발굴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유물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조양시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윤영성 박물관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초기에 이 홍도를 비롯한 여신상 이런 것들은 20세기 초반에 이제 발견이 돼서 워낙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요. 유적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동북공정 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동북공정 시작한 이후에 홍산 문화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굴하고 그러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그 12월에는 그 우견 홍산이라고 해서 홍산을 다시 보다라는 제목으로 윤영성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최근까지의 연구들이나 새로 출토된 유물들이 다수 소개가 됐는데요. 주 출토품은 대부분 다 옥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도 역시 우화량에서 출토가 된 옥기인데요. 옥으로 만든 조각인데 사람 얼굴이고요. 손은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가슴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나신의 사람이긴 한데 역시 성별은 좀 모호하고요. 옥으로 만들어진 이 인물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남은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 인물의 조형이 종종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고 있는 거는 홍산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거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옛날에 출토가 돼서 출토 지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신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24.5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C자 형태를 한 조형 옥기에다가 동물의 얼굴을 표현을 해서 제일 이제 아까 보셨던 것들은 좀 둔탁하게 생고 돼지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좀 용과 같이 생겨서요. 이 용이 이제 이런 용들이 아까 보셨던 거에서 좀 더 발전한 양식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의 토기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회도질의 토기들에다가 빗살무늬
내지는 이렇게 음각의 문양들을 이제 집어넣은 이런 단순한 토기들이 많고요. 아주 드물게 그 채도들이 몇 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채도의 형태가 워낙 독특한 얘들이 나와서요. 정확한 용도는 역시 불명한 것이 많고요. 지금 보이는 이렇게 채색이 없는 이런 토기들은 그 아마 생활용기 내지는 일상용 토기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앞까지 이제 홍산문화 건의 이제 주요 출토품인 옥기들과 그다음에 이제 인체 조형물, 그다음에 용 조형, 그다음에 이제 토기들을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남 지역에 절강성 여요라고 하는 데 있어요. 절강성 여요시의 하모도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970년대에 1973년에 처음 발견이 돼서요. 1974년까지 발굴을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년에 이제 2차 발굴을 해서 70년대 2차 두 번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유물이 나왔는데요. 이 하모도 이제부터 이제 그 남부 지역의 그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역시 기원전 5천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요. 뭐 홍산하고 이 하모도 문화하고는 거의 동시에 또는 하모도가 어떤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모도 문화와 홍산 문화는 남과 북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북쪽의 홍산, 남쪽의 하모도가 기원전 5천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각각 별개의 문화로 이제 시작이 했다고 보는데요. 하모도라고 하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하모도 여기 보면 하모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배가 이제 이 절강성 여요라고 하는 데는 영파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영파에서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한두 시간 가고 도로 끝에 오면은 여기 이제 강 같은 게 흘러요. 강 같은 게 흘러가지고 도로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일종의 섬과 같은 곳입니다.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일종의 그 섬도 아니고 이게 반도 비슷하게 강사의 형성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걸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박물관 입구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섬 안에가 전부 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하모도진 내가 거의 다 이제 유적지라 일반인들은 이 박물관 들어갈 때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전체가 다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박물관도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하모도 문화는 북방 쪽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 주거지 자체가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게 물이 많고 1년 내내 항주 절강성 이 지역은요,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1년 내내 온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물론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하고 더운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0년대 발굴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유명해진 것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거지 유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분묘 유적, 그 다음에 주거지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유기물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쌀을 비롯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곡식이랑 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동물뼈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특히 이 쌀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의 벼 재배 지역이 하모도였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제일 하층 하모도 유적은 이제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가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돼 있었다 그래요. 최하층 단계가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4단계 문화층이 기원전 5천년 정도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고요. 기원전 4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위까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다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탄화된 쌀, 타나미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쌀 재배가 이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절강성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유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나온 토기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벼 비슷한 형태를 갖다가 곡물의 재배를 상징을 하는 곡물 모양이 문양으로 이제 표현이 된 예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동물이 같이 이제 동물 문양이 표현된 토기들이 나와서요, 목축 그 다음에 이제 벼 재배 같은 것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래층 4층하고 3층의 경우에는요, 7기가 나와요. 7기라고 하는 거는 오칠 수액을 가지고 온나무의 칠 수액을 갖다가 정제를 해가지고 바르는 게 이제 7기인데, 이 나무 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오칠을 갖다가 발라서 그 피막을 입힌 그 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칠기도 여기서 나온 게 70년대에는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원전 5000년에 칠기가 나오는 거니까 7기, 중국에서 7기는 물론 이거보다 더 이전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발굴에 따라서 계속 연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없이 더 올라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원전 5000년에 하모도에서 쌀 재배하고 목축을 시작을 했고, 신석기 시대에 아주 그 중요한 유적지다. 중원 지역과는 별개의 문화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문화적 양상도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건물의 기둥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상식 가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고상식 가옥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상식 가옥은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강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강물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올려서 짓습니다. 집을 이렇게 올려서서 또는 이렇게 평지에 있더라도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그 밑에 부분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밑에다가 기둥을 하고 위에다가 집을 올려서 샀는데, 이런 고상식 가옥의 흔적이 다수 확인이 돼서 굉장히 놀랐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동남아 지역에는 이 고상식 가옥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국시대 고상식 가옥의 예들이 그 토우 같은 예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또는 이렇게 물이 불어나기 쉬운 지역들에 이런 고상식 가옥을 많이 썼다 그래요. 동남아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도 고상식 가옥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밑에 이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벌레나 해충 같은 것들이 땅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늘을 만들고, 또 밑에는 또 활동 공간으로 쓰기도 해요. 뭐 도구를 놔둔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 고상식 가옥이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이 중국의 남부 지역, 특히 이 절강성 지역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고상식 가옥의 흔적이 신석기 시대에 나왔다는 게 이제 좀 독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모도 박물관에 가시면 뭐 탄화미라든지 뭐 각종 그 곡식들, 그 다음에 나무 열매들의 탄화된 양태들이 이제 전시로 다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형태 만드는 일반적인 토기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한 두어 점의 토기는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형태고, 요거는 완전한 형태인데, 오른쪽에 보고 있는 건 좀 큰데요. 이거는 낱개로 이제 파편이 남아 있어서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점이 나왔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익어서 구부러진 형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이 구부러진 형태의 음각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서 있는 거, 이게 이제 익은 벼를 표현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음각으로 표현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회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도, 흑도, 뭐 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의 토기로 만들어지는데요. 표면은 그다지 마연을 하지 않고요. 문양은 이렇게 음각으로 표현을 해놓은 얘들인데, 음각은 이렇게 선으로 긋듯이 마르기 전에 이제 선으로 긋듯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스케치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곡식을 표현한 예들 하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돼지를 표현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토기를
지금 돼지죠. 더 저문, 도, 발 이렇게 써 있는데 독이로 만든 발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이라고 하는 거를 유약을 바른 것만 독이라 그러는데요. 중국에서는요. 1000도 정도에서 구운 것들부터는 대부분 다 독이 도자를 써서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것도 한 1000도 정도 내외에서 구웠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여기 종이를 붙여가지고 탁본을 쳐서 문양이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건 전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은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벼이삭 내지는 뭐 이렇게 그 곡식을 그린 것처럼 그 표면에다가 음각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형태가 처음 보이는 거로 봐서 여기 돼지의 이런 형태들은 좀 지금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보다는 멧돼지 형태에 좀 더 가까워서요. 돼지를 처음 사육하기 시작해서는 흔적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색깔은 그 내외부가 조금 다른데 윗면이 좀 더 까맣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거는 일부러 그 흑도처럼 까맣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쓰면서 까맣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좀 독특한 흑도 중에는 그 일부러 까맣게 만든 얘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그 흑도 중에서 조금 이 하모도 지역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흑도이긴 한데요. 탄소 가루 같은 것들을 탄소가루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그을은 그 윗부분이 검게 그을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형태를 닮았죠. 여기 구멍이 되고요. 머리처럼 구멍이 되고 여기는 꼬리가 되겠습니다. 손잡이가 양쪽에 2개가 달렸고요. 문양은 아랫부분에는 멧돼지 형태가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식물 형태 내지는 꽃 형태 같은 모습이 이제 음각으로 역시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마 무슨 저장 용기 내지는 그 좀 특수 저장 용기, 일반적인 저장기 용기보다 특수 저장 용기 내지는 의류 용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물 모양을 닮은 그릇들의 경우에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대부분 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이런 동물 모양을 닮은 토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이 절강성 지역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실 산동성 지역에서 이렇게 동물 모양 토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하모도 유적에서 출토가 된 각종 골각기들인데요. 특이한 것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런 것들이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뼈긴 뼈인데 상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상아로 만들어진 빗이라든지 또는 머리 장식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뼈로 만든 사람 얼굴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그 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가 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고 그 코가 있고 입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그 얼굴 모양의 골재 장식이라든지 지금 용도를 잘 알 수 없지만 빗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표면에 이렇게 음각으로 장식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여기는 훨씬 더 세련된 아주 조밀한 그 선각 문양이 있는데 요거는 상으로 만들어진 비치개 그 뒷꽂이 같은 거일 거라고 비녀 같은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골각제하고 상아제 장식들이 이제 아주 섬세한 조각과 문양을 가진 형태로 이제 여러 점이 역시 하모도 유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다 하모도 유적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유물들이고요. 아까 먼저 이 절강성 하모도 유적에서는 쌀 재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돼지 사육했다 그랬죠. 돼지 사육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칠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칠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주칠완은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이제 표면에 보이는 이 붉은 빛들이 뭐냐면 그 오칠에다가 온나무의 수액이 오칠인데 온나무의 수액
을 정제를 한 오칠에다가 주사라고 하는 붉은색 그 붉은 흙을 갖다 알료를 섞어가지고 주칠을 만들어요. 붉은색 칠을 만들어 전체를 덮었는데 이런 그 칠기들이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이 주칠화는 하모도 문화 3층기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기원전 4,500년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하모도 유적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형태 완전하게 남은 거고요. 지금 절강성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5.7cm. 이거는 좀 잘 남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원형의 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칠을 하거나 또는 그 바구니 같은 걸 짜가지고 검은 흑칠을 한 흑칠통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흑칠한 얘들이 이제 그 사문화층 그러니까 제일 하단 부부에서 나와서 하모도 유적 시기에는 이미 칠기의 제작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2001년에 중국에서 이제 이 하모도 유적에서 나온 칠기보다 더 오래된 칠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기원전 6,000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 유적이에요. 절강성 항주시에 과호교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 과호교 유적은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배가 나와서 나무로 만든 배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인데 이 과호교 유적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활이 나왔어요. 나무로 만든 활이 나왔는데 이 활에다가 칠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보존 처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호교에서 나온 칠궁이 현재 세계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칠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한 1500년 뒤에 나오는 이 주칠완, 하모도의 주칠완 같은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신석기 시대 칠기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미 칠기가 사용이 됐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칠기가 나온 적이 없지만 중국과 일본은 모두 다 신석기 시대 칠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그 칠기의 제작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모도 유적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절강성 일대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에 조금 늦은 시기에 좀 더 폭넓게 유행했던 문화가 양저 문화라고 합니다. 양저 문화는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항주, 절강성 지역, 항주 일대에서 특히 항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곳에서 이 양저 문화하고 관련된 신석시대 유적들이 나왔는데요. 이 양저 문화는 하모도 유적에서 보이던 것처럼 각종 톡이라든지 골각기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옥재 기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기물은 왼쪽에 있는 것이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이거를 눕혀가지고 바라본 모습인데 세워놓고 보면 밑에 바닥이 있을 것처럼 옆으로 뉘어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깥으로 뚫려져 있는 기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물은 기본적으로 네모난 형태의 안에 원형이 들어가는 안에 원형이고 바깥에는 여기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네모가 있고 그 안에 원을 갖다 넣어서 네모난 거하고 둥그런 것이 같이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송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옥으로 만든 종이다 해서 옥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뢰용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후대에 나중에는 이 옥종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도자기로도 만들어지고 청동기로도 만들어지는데요. 그 가장 이른 형태가 이 양저문화권, 특히 이제 항주 지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저 문화는 하모도 문화보다 시대가 좀 넓고 분포 범위도 훨씬 더 넓은데요. 시기는 좀 하모도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3500년에서 250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옆부분, 이 측면부는 지금 한쪽 문만 보이는데 사방에 돌아가면서 비슷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뭐를 닮은 것 같으세요? 돼지 생각나십니까? 여기 보면은 눈 있고 납작한 코에 여기도 보면 돼지 같은 형태가 보이죠? 예, 이거를 이제 동물문이라고 부르는데 동물이라고 해서 짐승 숫자 써서 수면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짐승 숫자 대신 이게 이제 나중에 중국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도철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에 나오는 도철문이 바로 이 양저 문화에서 나오는
수면문, 짐승 숫자를 쓰는 짐승의 얼굴 문양이 이제 도철로 청동기 시대 도철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한다라고 본 견해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문양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또 그 황제의 권위나 뭐 이런 걸 상징할 때 이제 종과 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고 있는 종이 이제 이 양저에서 나온 옥으로 만든 가장 오래된 종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절강성 지역에서 나온 그 가장 초기의 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옥벽이라고 하는 거는 둥그런 형태의 넓적한 옥판이에요. 돌로 만든 판인데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었을 뿐이죠. 그게 다예요. 이 옥벽은 이후에 한대 지나서 뭐 춘추 전국시대 지나서 송대까지 계속 옥벽을 많이 만듭니다. 이 옥벽은 뭐 했었는지 잘 몰라요. 역시 뭐 나중에는 이게 벽이 장신구처럼 몸에다 착용을 하기도 하고 몸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지금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오는 옥벽들은 대부분 부장품으로 넣어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옥벽은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옥벽이나 이런 데는 뭐 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기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지금 보는 이런 독특한 형태가 있고요. 톱처럼 생긴 이 형태는 뒷면에 새겨진 거예요. 같은 거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음각 문양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것도 옥이라고는 하지만 색깔은 약간 누런 편이고요. 백옥 쪽에 가까운 석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옥이라고 하면 청록색의 초록색 옥을 생각을 하는데 양조문화권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조금 누런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미색에 가까운 백색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 종류가 남쪽은 하얀색이나 좀 미색 같은 게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절강성 항주 양저문화권에서 양저문화 유적에서 이제 나온 그 옥제 장식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는 잘 보시면 일단 여기 눈이 하나 있고 여기 눈이 하나 있고 눈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짐승의 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코 사이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이렇게 줄이 있어서 돼지 얼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돼지 얼굴. 그 다음에 이것도 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동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사다리꼴을 엎어놓은 형태의 얼굴이 있는데요. 여기 눈이 있고 음각으로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추장머리처럼 이렇게 올라가서요. 얼핏 보면 꼭 무슨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마야인들에 나오는 추장 같은 형태가 새겨져 있는데요.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과 짐승 형태를 결합시켜 놓은 옥제 장식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런 형태의 사람 얼굴이 종종 보이고 있어서요. 이거 역시 사제나 아니면 제사장, 뭐 샤만, 무당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신과 소통하는 사람의 표현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의례를 집전하는 사제의 형태들이 결합이 된 독특한 조형물들이 아마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옥기들이 출토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두 점 전부 다 이 양저문화권에서 출토되는 옥종 계통이고요. 이 양저문화권에서 항주 쪽의 양저문화에서는 이렇게 반월형 석도 형태를 가진 옥에다가 구슬을 붙여서 목걸이 같은 형태도 나와서요. 장신구라든지 옥이 장신구 의료용기뿐만 아니라 장신구로도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들은 뭐 그냥 회도 종류나 채도, 홍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토기는 의외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얘들은 별로 조형적으로 눈에 띄는 얘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문화인 하모도 문화와 양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산동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동성 지역의 이제 신석기 시대를 볼 예정입니다. 산동성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신석기 문화는 대문구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문구 문화라고 부르고요. 연대는 기원전 450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문구 문화권에서 나온 그릇들은 홍도, 그 다음에 재질적으로 붉은색 테토를 가진 홍도,
앙소문화권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다 홍도 바탕에 흑색 안료로 채색을 해서 문양을 표현한 거라서 채도라고 부르는데 바탕은 홍도인데요. 그냥 홍도라고 부르면 문양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단순한 홍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도도 있긴 있어요. 채도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회도라고 얘기를 해서요. 색깔이 여러 가지를 쓰는 그 묘저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색깔이 그 검은색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나 미색이나 뭐 이런 색들을 넣어서 색깔이 두세 개 정도 그려지는 채회도 같은 것들, 표면에 이제 그림을 그린 채회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도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회도도 나오는데 이 회도 같은 경우에 이 대문구 문화권에서 나오는 회도의 경우에는요, 이것들 이렇게 붉게 그 색상이 변하는 건 태토 안에 있는 철분들이 그 환원이 되지 않고 산화된 상태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발색이 돼서 그런데요. 회도의 경우에는요, 이거를 갖다가 그 가마에서 구울 때 가마를 막고 환원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색깔이 회백색을 띠면서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환업용, 그러니까 소성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문구에서 이제 회도, 좀 더 단단한 회도들이 나오는 게 일단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요. 나중에 중국 청동기의 기원이 되는 그 동물 모양의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제사 용기들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 홍도 수영기라고 해놨는데 짐승 모양의 이거에 이제 중국식 이름은 규라고 부르는데요. 규. 이 규자는 한자로 쓰면은 규범할 때 규자 밑에다가 솥 역자를 쓰면은 그 세발솥규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이게 규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세발솥 규자를 써서 그 짐승 모양의 세발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짐승 닮았어요? 이건 옆에서 보는 거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훨씬 더 사실적인 돼지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돼지라고 안 하고 개라고도 하는데요. 옆에서 보면은 코가 이렇게 납작하고 입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개는 입이 긴데 그래서 돼지 옆 측면과 정면을 다 보면은 이걸 돼지라고 봐요. 이 돼지 형태의 정말 사실적에 가까운 돼지 짧은 꼬리를 갖고 있고요. 다리도 역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는 원래 세발솥이긴 하지만 여기 이 짐승 모양의 그릇은 다리가 4개가 달린 형태의 솥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솥인데 물은 일로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속은 완전히 비었어요. 그래서 짐승 모양의 그 솥 형태 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형태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추상적으로 변해서 세발솥 같은 형태, 정이라고 부르는 세발솥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청동기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이 대문구, 산동성에 출토한 대문구 문화의 이 홍도 수형기 또는 수형규라고 하는 이 그릇이 종종 얘기가 됩니다. 예, 짐승 모양에다가 이제 여기 손잡이가 또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구멍은 물을 붓는 구멍이 있고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훨씬 더 사실적인데 높이는 그렇게 26.1cm라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주 작은 제사용 그릇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편이고요. 대부분 대문구 문화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묘조구 문화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 같은 형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도 중에서 좀 독특한 요런 기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좀 드물게 나온 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회도인데요. 이 회도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마를 뗄 때 마지막에 이제 가마를 틀어막고 밥에 뜸을 들이는 것처럼 좀 오래 놔두면서 천천히 그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고 색깔은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회도 계통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이 이제 강문도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문도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고 지금 이거는 뭐 보통 30cm 이상 되는 것들이 좀 많고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서 일부 그 제야사학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에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빗살무늬 토기랑은 재질도 많이 다르고요. 굽는 방식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빗살을 그은 방식도 완전히 달라서 같은 계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좀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이 산동성의 대문구 문화권에서 나오는 강문 도준들에는 이 빗살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양이 있어요. 음각으로 문양을 새겼는데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그 밑에는 비슷한 그릇들이 몇 개가 출토가 됐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밑에는 보면 얘는 지금 5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이고요. 여기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삐죽한 게 있는데, 이거는 초생달 모양을 닮아서 이거를 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 위에 동그란 거는 당연히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아마 중국에 처음 사용된 문자가 아닐까, 그림 문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일월산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일이고요. 해고, 그때 밑에 요거는 불꽃이다. 그래서 화염으로 봐서요. 이거 빛날 경자거든요. 이게 빛나다라는 뜻인데, 이런 빛날 경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해에다가 밑에 산이 큰 게 있다라고 해서 호자, 호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문자가 처음 나와서 이게 중국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상용 문자, 특히 한자의 기원이 이 산동성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일반적인 학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 아직 문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여하튼 유일하게 문자처럼 보이는 거는 이 대문구 문화권에서만 확인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대문구 문화권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3000년 이후까지 좀 내려오는데, 기원전 2500년 정도 되면은 이 대문구 문화의 토기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의 토기들은 지금 보시는 이 회도나 홍도, 채도 같은 계통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기벽이 얇아지면서 독특한 특징, 표면이 보통 검게 이제 돼 있어서요. 흑도라고 부르는데요. 흑도가 나오는 시기부터는 대문구 문화와는 달리 산동성의 이제 후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용산 문화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용산 문화. 이 용산 문화의 흑도의 경우에는 회도를 만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도의 제작 기술이 용산의 흑도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역시 도저사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문화는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850년경까지 만들어지고요. 용산 문화의 가장 후기부터 청동기 시대 국가 단계인 하나라의 문화가 하상주로 이어지는 3대 문화라고 하는 중국의 문화가 이 용산 문화 후기에 나온다고 보는 게 중국의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설명에서 나오는 거고요. 용산 문화가 이제 신석기 시대 가장 마지막 시대인데, 이 용산 문화에서 만들어진 흑도들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지역이 산동성 지역이고요. 흑색의 마연톡입니다. 표면을 검댕을 칠해가지고 마연을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윤택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 흑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편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용산 문화에서 처음으로 아까 환원염은 산동성 지역에 회도 만들면서 처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산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도자기를 만들 때 이렇게 물레에다 놓고 흙을 놓고 나서 돌리잖아요.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가면서 만드니까 회전축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완전히 좌우 대칭이 되는 둥그런 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용산 문화에서 처음 나와요. 기원전 25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제 산동성 지역에서 이 물레를 이용해서 만드는 토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것들을 난각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뭐 몇 밀리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얇은 토기들이 나오는데 계란 껍질만큼 얇다 해가지고 난각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고족배가 산동성의 이제 그 용산문화의 아주 제일 전형적인 토기 기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족정 같은 형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있는 유계호 같은 형태라든지 고족배에 변형된 형태 같은 것들도 역시 산동성 지역의 용산문화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문양이 굉장히 세밀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광택이 표면이 반들반들하니 광택이 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산문화의 흑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흑도들은 좀 더 그 후대의 도자기나 토기의 형태의 기원들하고 같은 예들이 많아서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달리거나 둘이 달린 또는 이렇게 넓적한 합 같은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굉장히 이제 세련된 조형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가끔 이제 문양은 이렇게 음각선을 넣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채색하던 토기의 채색 풍습은 흑도를 만드는 이 용산문화권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흑도와 함께 만들어진 또 다른 종류의 토기가 백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게 용산 산동성에서 출토된 그 백도 삼족기인데요. 이 백도라고 하는 거는요, 태토가 하얀 고령토를 이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고령토가 도자기에서는 그 백자를 만들 때 쓰는 흙이 고령토거든요. 그 흙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토기를 구워내면 그 백자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색깔이 다 발색이 안 돼서 이렇게 누런 빛을 띠고는 있지만 여하튼 고령토를 이용해서 만들면서 환원염 소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한 그 신석기 시대의 채도나 홍도에 비해서는 훨씬 단단하고 그 조형성이 뛰어난 유물들이 이제 백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이 산동성 출토 이 삼족기의 경우에는 아까 그 홍도 수형규라고 하는 돼지 모양의 그릇에서 이제 그 다리가 하나 줄어들면서 3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훨씬 더 세련되고 동물의 형태 대신 새의 얼굴처럼 부리 형태로 뾰족하게 바뀐 그 그릇 독특한 기형이 나오는데 이 기형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상대 청동기의 초기 형태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토기를 만들던 전통이 청동기로 그대로 조형 양식이 옮겨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백도를 만들거나 도자기의 제작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것이 청동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적 배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청동기들이 다 흙으로 만든 도범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동기의 조형 양식이라든지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선례가 전부 다 어디 용산 문화권에서 보이고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거 토기의 발전, 토기 기술의 아주 혁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교역 관계에도 국제 교역 같은 것들에 대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산동성에서 출토된 용산문화권에서 나온 옥제 비녀입니다. 여기 이제 옥으로 비녀를 만들어서 2개를 꽂은 거죠. 이런 판이 하나 있고 긴 게 하나 있어서 그 다음에 조각이 굉장히 섬세하게 옥에서 조각이 섬세하고 또 투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파란색의 눈 같은 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터키석입니다. 이 터키석은 아마 그 조금 더 이렇게 중국 그 내륙 지역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터키스라고 하는 이 터키석 보석은 말 그대로 터키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몽골 북부 지역 같은 데서 나오고 있어서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터키석의 교역이 신석기 시대에 이미 그 아주 원거리 교역이 홍산이 아니라 용산문화 시절에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 터키석뿐만 아니라 이 중원 지역에는 산동성이나 중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코끼리의 상아를 이용한 그 장신구들도 종종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산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남 하북성 지역에서는 이 용산문화 시기가 되는 기원전 2500년, 기원전 1800년 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벽옥을 이용해 가지고 옥종이라든지 옥벽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양저문화권에서 만든던 것들이랑 같은 형태인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중원
중원 지역, 산동성 지역과 중원 일대까지 이런 형태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그 다른, 그러니까 한 두세 지역에서 다르게 발전을 한 그 신석기 문화는 이제 용산 문화 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왕조 시대가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발달 단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에 그 하나라, 특히 이제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청동기 시대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석기 시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